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4시간 잠들지 않는 해외 투자 뉴스 굿모닝 안경 글로벌 마켓의 홍성진입니다. 네, 현지 시간 목요일 미국 증시 30분 전에 마감했습니다. 주간 실업 지표가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먼저 자세한 마감 시황 박고은 캐스터가 연결돼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주요 경제 지표를 주시한 가운데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0.41% 떨어졌고 S&P 500 지수는 0.46% 하락,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25% 내렸습니다. 이날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지표가 개선된 가운데 주요 지수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보다 3만 5천 명 감소한 31만 명을 기록하며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최근 8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일자리 우려가 커졌지만 고용시장은 기조적인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델타 변이 확산이 변수로서 경제 성장 둔화 속 인플레이션 우려 가운데 연준의 테이퍼링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작용하며 주요 지수는 일제히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날 유럽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고려해 대규모 채권 매입 속도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이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며 1.29%대에서 거래되었고 월가의 공포지수라 불리는 빅스지수는 상승세를 보이며 18선을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장에서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부동산주와 헬스케어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금융주와 에너지주는 상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장 특징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제약사들은 바이든 정부가 처방약 가격을 인하하는 약가 책정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전해진 가운데 대체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화이자의 주가는 1%대 떨어졌고 머크는 2% 넘게 내렸습니다. 또한 바이오젠은 미국 FDA의 승인을 얻은 알츠하이머 신약 치료제인 에드유헬름의 판매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고 밝힌 가운데 주가는 6%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모더나는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백신 부스터샷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7%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빵주도 보겠습니다. 이날 페이스북은 증강 현실 기술이 더해진 레이벤 스마트 안경을 출시했습니다. 전화를 주고받거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진 AR 안경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장 페이스북의 주가는 강부하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게임스톱은 2분기 순손실이 작년 대비 감소했고 매출은 작년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실적 전망을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주가는 장중에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결국 강부하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스포츠용품을 판매하는 룰루레몬은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직접 판매가 급증하면서 매출이 예상을 상회했고 조정 순이익은 작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또한 올해 매출 전망도 상향 조정한 가운데 주가는 10%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펠로톤은 자체 의류 브랜드를 출시한다고 밝히며 이날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9%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포드는 인도의 공장 2곳을 운영 중단하며 인도 내 차량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2%대 내렸습니다. 또한 GM은 리콜 사태 가운데 볼트 EV의 생산 중단을 연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1%대 떨어졌습니다. 한편 중국 게임 및 미디어 주식들은 중국 정부가 주요 게임사를 소환해 규제 준수를 촉구한 가운데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장에서 주가는 2%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긴급 채권 매입 속도는 완화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한 가운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08% 올랐고 프랑스 깍크 지수는 0.24%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영국 증시는 1%대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도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중국이 전략 비축유를 방출했다는 소식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WTI 가격은 1.67% 하락한 68달러 선에 마감했고 브렌트유는 71달러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달러와의 약세도 금 가격을 지지했습니다. 오늘장 금 가격은 0.4% 오른 1,800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양한 글로벌 뉴스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전가은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미국 고용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매주 발표되는 지표죠.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일부 개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은 상태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표되는지 전해주시죠. 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을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이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어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계절 조정치로 전주보다 3만 5천 명 감소한 31만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우존스와 블룸버그가 집계한 월가 예상치보다도 2만 명 정도 밑도는 수준입니다.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작년 3월 20만 명 전후로 역사적 저점을 유지하다가 팬데믹 당시 최대 610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차츰 팬데믹 전 수준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CNBC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경제활동 재개로 근로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미국 노동부 관계자 또한 팬데믹 극복으로 가는 가장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발표된 실업보험 청구자 수, 이전에 발표된 지표들과 비교해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어제 전해드렸는데 노동부가 발표한 7월 채용 공고 수 1,090만 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베이지북 정기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은 미국의 구인난이 심화됐고 기업들이 이 때문에 임금 인상에 들어갔다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준은 이 기간 동안 전반적인 성장이 보통 또 중간 속도로 약간 낮아졌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19 여파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기업들은 채용을 늘리고 있고 오늘 발표된 바와 같이 실업자 수도 줄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노동자들이 보육 문제, 감염 공포, 또 넉넉한 실업급여 때문에 노동시장 복귀를 꺼려 인력난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9월에 정부 지원 특별 실업수당이 종료됨에 따라 노동시장의 수급 불일치가 완화될 거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지만 델타 변이 등의 변수가 없지는 않다고 전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올해 테이퍼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9월 회의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해 너무 많이 기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뉴욕 연은 총재가 연내 테이퍼링이 적절할 수 있으나 고용에서 더 많은 개선을 보기 원한다고 전한 바와 함께 보면 9월 21일에서 22일 사이에 열리는 FOMC 정례회의에서 테이퍼링이 발표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네, 확실히 고용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커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구인난, 지금 미국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이러한 모습은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기업들도 8월 달에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유럽연합 출신 노동자가 감소하는 등의 영향으로 구인 경쟁이 격화하면서 임금 상승률이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7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고용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유럽중앙은행은 9일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신종 코로나19 대응 채권 PEPP 매입 속도에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을 함에 따라 대대적인 돈풀기를 완화하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밤사이 나온 미 증시에 대한 월가 애널들의 전망까지 짚어주시죠. 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이 시장이 테이퍼링이나 긴축 우려를 가격이 아직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추후 이를 반영할 경우 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한편 기업들은 3분기 실적을 앞두고 공급 부족과 인플레이션이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직접 경고를 나섰습니다. 특히 페인트 제조업체 셔인 윌리엄스, 또 PPG 인더스트리스 같은 회사들은 이번 주에 투자자들에게 3분기 예상보다 낮을 매출, 또 비용 증가, 또 공급망 문제에 대해 직접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일부 우려는 일시적인 것이며 회사들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면서 점차 완화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봤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고용시장 동향과 또 미 증시 전망까지 자세히 살펴봤고 다음은 밤사이 나왔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수민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직원은 물론 연방 정부와 계약이나 거래를 하는 일반인도 접종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이번 행정명령이 210만 명의 연방 직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31만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전주 대비 3만 5천 건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지난 한 달간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들의 평균을 내보면 33만 9,500건으로 노동시장이 회복세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는 152만 8천 배럴 감소한 4억 2,386만 배럴로 집계됐습니다. 원유 재고가 발표되기 전 뉴욕 유가는 하락했다가 발표한 후에는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항공사들이 델타 변이 확산으로 항공 수요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나 델타 항공, 사우스웨스트 항공, 아메리칸 항공 등은 8월 예약이 줄고 취소가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항공은 운항을 축소할 계획이고 아메리칸 항공은 매출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유럽 소식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로 동결했습니다.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의 채권 매입 속도는 늦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어도 2022년 3월 말까지는 1,850억 유로의 매입 규모는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모더나가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백신 개발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셀 모더나 CEO는 코로나19 부스터와 독감에 대한 부스터를 결합하여 한 번만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런 콤보 백신은 매년 맞춤형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스터카드가 암호화폐 보안 기업인 사이퍼트레이스를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스터카드는 이번 인수를 통해 기업들이 위험을 식별하고 디지털 자산 규제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포드가 인도에서의 차 생산을 중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2분기까지는 인도에 위치한 공장도 닫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동차 엔진 수출은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2017년에는 제너럴 모터스가 작년에는 할리 데이비슨이 인도 시장에서 생산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이 패션 선글라스 브랜드인 레이벤과 함께 스마트 안경을 곧 출시할 전망입니다. 통화, 녹음, 생방송 진행 등의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인데요. 마크 저커버그는 안경은 일처리에 유용한 상징적인 폼팩터라며 AR 기술이 더해진 안경을 제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본사를 포함한 미국 내 사무실 출근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9월에 출근을 정상화하려고 했다가 10월 4일로 한번 미룬 뒤 코로나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아예 무기한 연기한 상태입니다. 아마존이 미국 내 시간제 직원 75만 명의 4년제 대학 학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간 인력 확보를 위해 최저임금을 넘어 파격적인 교육 혜택을 제시한 건데요. 내년 1월부터 프로그램은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마존은 시간제 직원들의 고등학교 수료나 영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 영국의 인공지능 신약 개발 스타트업인 엑사이언티아에 7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엑사이언티아 측은 코로나19를 치료하는 신약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헤드라인에서 짚어본 이슈 가운데 보다 중요한 내용들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밈주식으로 알려진 게임스톱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했었죠. 우선 주당 순이익과 매출 어떻게 발표됐는지 전해주시죠. 네, 이 게임스톱은 현지 시간 수요일 장 마감 이후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은 전년도 9억 4,200만 달러에서 11억 8천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 실적 수치보다 투자자들이 집중을 한 것은 자세하지 않았던 향후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였습니다. 경영진들이 추가 질문을 받지 않아 컨퍼런스 콜은 7분 정도 만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게임스톱은 사업을 전자상거래 분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해왔는데요. 네바다주에 있는 물류센터에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주문과 배송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움직임, 또 플로리다에 있는 센터를 리스하여 고객관리 사업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움직임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향후 로드맵에 대해 CNBC 방송에 출연한 루프캐피털 앤서니 추쿤바
또 베어드 애널리스트 콜린 세바스찬, 웨드부시의 마이클 패턴은 일제히 회사에 명확하지 않은 로드맵에 불만을 표하며 먼저 매도하고 질문은 나중에 하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서 장외 거래에서 전일 게임스톱은 10%대 하락을 보였다가 오늘 장에서는 차츰 올라와서 강보합세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게임스톱 외에도 다른 밈 주식도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AMC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네, 앞서 게임스톱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던 CNBC 방송에서 AMC의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었습니다. 2분기에 예상보다 적은 손실을 받고 빠르면 4분기부터 재무 상태가 다시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봤습니다. 노동절 주말에 디즈니의 영화 상치가 높은 관람객 수를 기록을 하면서 박스오피스를 통한 현금 확보에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영화관 체인 AMC, 게임스톱 뒤를 이어서 올 중반 이후에 레딧주 열풍을 이끌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7일 AMC 매도가 매수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날 AMC가 오히려 주가 상승세를 보였던 것은 기관들이 AMC를 매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레딧주가 가격이 정점을 달리던 1월과 6월에 주 10억 달러 어치를 넘게 레딧주를 사들이면서 가격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7월 이후 이 흐름은 급격히 둔화됐고 주간 레딧주 매입 규모는 2억 5천만 달러에도 못 미치는 정도로 줄었습니다. 반면 기관들의 영향력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많은 헤지펀드사들이 밈 주식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분위기 변화를 예상을 하고 이들을 개미 투자자들이 사들이기 전에 먼저 주식을 선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이제 돈나무 언니로도 알려져 있죠. 캐시우드도 발언을 내놨는데 어떤 발언을 내놨습니까? 네, 캐시우드는 밀레니얼 세대의 주도하에 향후 증시가 2038년까지 강세를 보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베이비붐 세대가 수십 년간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친 것처럼 밀레니얼 세대의 영향이 수십 년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스톱과 AMC, 블랙베리 등 밈 주식의 주가가 급등한 것, 또 캐시우드가 특별히 선호하는 테슬라 주가가 고공행진한 것도 밀레니얼 세대 개인 투자자들이 강력한 매수세 때문이라고 봤고요. 캐시우드 스스로도 밀레니얼 세대가 선호하는 업종과 일치하는 종목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빈후드와 코인베이스, 스퀘어, 로크 등이 그렇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거품 형성과 붕괴를 걱정하고 있다는 걸 잘 안다며 향후 5년에서 15년 동안 과거에 본 적 없는 기하급수적인 생산성 향상과 성장 궤도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대다수 투자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게임스톱을 비롯한 밈 주식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전가은 캐스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글로벌 IB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고은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네, 오늘 월가 분석에서는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선정한 9월 최선호주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소속 애널리스트들이 톱픽으로 꼽은 종목들 가운데 소비와 헬스케어, 그리고 기술과 미디어 부문에서 선전할 종목들을 선별했습니다. 같이 표를 통해 살펴보면 스퀘어와 아마존, 그리고 캐터필러 등이 최선호 종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스퀘어의 제품 출시 속도와 M&A, 그리고 결제 외적인 영역으로도 사업을 다각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선전할 것이라고 내다보며 20%의 영업이익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로 $300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크레디트 스위스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 트렌드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올해 아마존의 매출이 예상보다 좋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마존에 대한 목표가로 $4,700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유제품 음료를 생산하는 스웨덴의 오틀리도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틀리는 IPO 공모가였던 $17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크레디트 스위스는 이를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식물성 음료 시장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 또한 오틀리가 귀리 음료 외에 제품군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목표가로 $30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꼽은 최선호 종목들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 한국경제신문의 정형휴 도쿄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네, 먼저 전일 마감한 일본 증시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전날인 9일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니케이 225 지수는 0.57% 내린 38,01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전날인 8일까지 니케이 지수는 8거래일 연속 올랐는데요. 9일 만에 처음 내렸지만 3만 선은 지켰습니다. 8일 연속 오르는 동안 니케이 지수는 2,500포인트, 약 9%가량 급등했습니다. 연임이 유력시됐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오는 29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새 총리가 들어서면 더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5개월 만에 3만 선을 돌파하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주가가 크게 올랐던 소프트뱅크 그룹과 시세이도가 각각 1.9%, 3.2%씩 하락했습니다. 어제 하루 거래량이 3조 761억 엔이었는데요. 5일 연속으로 거래량이 3조 엔을 넘었습니다. 네, 최근 스가 총리가 사임을 선언한 이후에 일본 증시가 활기를 찾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고 또 월가에서는 이제 미국보다 일본과 유럽 증시를 주목해라라는 발언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본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본 증시를 주목할 때다라는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일본 증시가 미국이나 유럽 증시에 비해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경제 회복 속도도 더뎠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일본 증시가 8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30년 만에 최고치 수준에 다다른 것이 일본 증시 투자가들의 고민입니다. 지난달 말 일본 증시가 27,000선까지 떨어지면서 올해 최저치를 기록할 때만 해도 투자 전문가들은 괜찮다, 대형 기관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 이상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투자가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전망한 것이 그 연말까지 많이 오르지는 않겠지만 3만 선 수준까지는 가지 않겠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과열을 걱정해야 하는 수준에 이르는 겁니다. 이처럼 일본 현지 분위기가 조심스러운 것은 올 가을 증시에 영향을 미칠 3대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미국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이고요. 또 하나는 일본 총선,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률과 이에 따른 경제 회복 속도입니다. 여기서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후 일본에서는 총 7차례 총선이 있었는데요. 이 중 5차례는 선거 후 120일 동안 주가가 올랐었습니다. 주가가 떨어진 것은 2000년과 2009년 단 2번뿐이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정권을 탈환한 2012년 총선 이후에는 그 120일 동안 니케이 225 지수가 33.8%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11월 일본의 새 총리가 들어섰을 때 주가가 어디로 움직일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겠습니다. 네, 또 일본에서 상대적으로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최근 일본 현지에서 한국인 벤처 사업가가 만든 음악 동영상 플랫폼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지 마지막 내용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인 벤처기업가가 개발한 음악 전문 동영상 플랫폼 마호캐스트가 일본 공연계 넷플릭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호는 일본어로 마법이라는 뜻인데요. 코로나19 여파로 공연 시장이 멈춰선 일본에서 뮤지션과 팬들의 무대 갈증을 마법처럼 해소해주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유튜브와 소니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 거대 기업이 운영하는 동영상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마호캐스트가 인기를 끄는 것은 다른 플랫폼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소니와 유튜브는 미국 동영상 플랫폼 전문회사 비메오의 서비스를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추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마호캐스트는 스톤비의 자체 플랫폼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서비스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초반에는 이용자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적자를 내는 게 일반적인데요. 스톤비는 이러한 서비스 덕분에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스톤비가 벤처기업의 첫 번째 투자 단계인 시리즈 A를 3억엔 규모로 유치하고 2024년에는 도쿄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상 도쿄에서 한국경제신문 정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머니 인포메이션의 강수민입니다. 9월 10일 금요일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국내 일정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소재 부품 기업인 YM텍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이 신규 상장 특례 편입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두 종목을 코스피 200 등 주요 지수에 조기 편입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거래소는 K뉴딜 지수 5종의 구성 종목을 조기 변경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 차기작인 갤럭시 Z 폴드 3와 갤럭시 Z 플립 3가 오늘 중국에 정식 출시됩니다. 이어서 유럽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회의가 오늘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유로존 9월 장기금리 통계가 오늘 공개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늘 발표됩니다. 지난 7월 발표 때는 시장 예상치 2배의 상승세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이번 달엔 또 어떻게 집계가 될지 주목됩니다. 또한 주간 원유 채굴 장비수 또한 오늘 발표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실적 일정 발표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미증시 개장 전 대형 식료품 소매업체인 크로거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주요 일정 전해드렸습니다.